유승민 전 의원이 버리지 못하시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친검찰은 아닌데 검찰이 기소하면 범죄자라는 인식.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검찰이 수사하면 범죄자고 검찰이 기소하면 범죄자가 된다라는 점. 조국, 이재명 다 같은 프레임이었죠. 조국은 실제로 실형을 받고 확정 판결 받았으니까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뿌리가 검찰의 정치적 기소나 정치적 수사에 따른 결과물이었다라고 한다면 정치적 기소라는 것이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대부분 다 이재명을 비토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그걸 바꾸지 않을 거잖아요. 바꾸지 않고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반 이재명 전선의 선봉장이 되고 개혁 보수에 깃발 꽂아서 국민의힘이 망하면 나머지 보수의 판을 정리하는 대선 주자가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겠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뭐 여권 지형을 흔들 만한 어마어마한 뉴스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유승민의 불출마 소식이 여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가? 그거는 저는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제 현실적인 판단을 저는 일부 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대선 경선 불출마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원래 유승민 속보가 어떻게 떴냐면 대선 불출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대선 불출마. 대선 불출마. 경선에 불출마하는 게 대선 불출마로 인식이 되는. 그러니까 오세훈 같은 경우에는 백의종군을 선언하면서 서울시장의 역할만 하겠다라는. 그런데 유승민의 경우에는 유승민 전 의원은 대선 불출마가 아니라 대선 경선 불출마입니다. 당내 경선을 불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았던 메시지는 알려드립니다가 이렇게 떴는데 유승민 대선 불출마 탄핵에도 당은 반성과 변화 거부라는 이 기사도 실제 있었거든요. 맨 처음에 나왔던 이거에 대해서 정정을 했어요. 뭐라고 정정을 했느냐? 앞서 보여주신 대로 금일 유승민 전 의원의 페이스북 글은 국민의힘 경선 불출마입니다. 페이스북 글 그대로 써주시길 바랍니다. 사실과 다른 기사는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유승민 전 의원의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 사실관계만 그럼 우리가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보수 대통령이 연속 탄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은 제대로 된 반성과 변화의 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절박함이 없습니다. 이재명을 상대로 이기겠다는 생각이 정말 조금이라도 있는지 묻습니다. 대선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패배 후 기득권에 집착하는 모습에 분노합니다. 보수 영토를 중원으로 넓히기는커녕 점점 쪼그라드는 행태가 할 말을 잃게 합니다. 저 유승민은 어디에 있든 제가 꿈꾸는 진정한 보수의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네. 옳지 않은 길에는 발을 딛지 않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의 정치, 개혁 보수를 원하는 중수청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중도, 수도권, 청년들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만 생각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시민들과 함께 부끄럽지 않은 보수의 재건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우리 정치의 개혁을 위해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구독자분들의 반응은 썩 좋지 않음을 지금 제가 느낍니다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이걸 다 떠나서 제가 지금부터 왜 유승민 전 의원이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드는 생각은 현실적으로 경선 룰과 관련해서도 일단 할 말이 많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제대로 된 반성과 변화의 길을 거부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일단 메시지가 실종돼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거에 공감하지 않을 수는 없고요. 다만 당내 경선 룰 자체가 지금 1차 경선을 여론조사로 돌리는데
그 여론조사의 대상이라는 게 결국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돌리기 때문에, 즉 본선 경쟁력을 잃어버린 역선택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조사를 하는 것도 뭐 일부 저는 이해는 하지만, 완전 국민에게 다 오픈되어 있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선 룰에서도 어쨌든 유승민 전 의원은 승산이 없죠.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근데 지지하지 않는 정당의 사람들도 여론조사에 참여를 하면 뭐 충분히 저는 해볼 만한 싸움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래서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미 여론조사상으로도 이미 많이 자신이 뒤처지고 있다라는 거를 실감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은 일단 가능성이 없다, 이 상황에선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것이다. 여론조사 기반으로도 그렇고 경선 룰로 보더라도 어쨌든 승산이 없다. 지지하지 않는 정당은 국민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과거 던지신 적이 있기 때문에 이 경선 룰에 대한 불만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경선 룰에 대한 것보다 그냥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치르는 것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만약에 제가 12월 3일 이전까지 저 같은 사람이 유승민 전 의원을 바라봤던 지점은, 그래도 윤석열보다는 나은 사람 아니겠느냐. 도찐 개찐으로 보시는 분들도 덜어 있겠지만, 우리가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는 해봐야 된다, 이런 사고 방식이고요. 그리고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을 실제 만나뵌 적이 있는데, 뭐 이 개인의 품성이라든지 이런 거 자체가 뭐 아주 상종을 못할 사람이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실망스러운 건 12월 3일 이후에 유승민 전 의원의 대선 주자로서의 어쨌든 태도가 저는 굉장히 좀 많이 아쉽고, 사실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대선 주자로 먼저 등록하고 예비 후보가 된 사람이 이준석 의원이 있고,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도 12월 3일 이후에 KBS 토론에 나오거나 아니면 여타 인터뷰를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조급했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그 당시에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나오기 훨씬 전의 일이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대선 주자로서의 활동을 보폭을 넓혀갔어요. 근데 그 넓혀가는 건 좋은데, 넓혀가는 단계에서의 자신의 어떤 그 주장이라는 게 내란에 대한 비판도 비판이지만 이재명도 나쁘다, 민주당도 나쁘다가 돼선 안 됐거든요. 근데 대선 주자로서의 활동을 먼저 시작하고 보폭도 넓혀가는 건 좋은데,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도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이재명을 비토해서만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대선 주자이기보다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평가할 건 평가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내란 종식을 우선시키는 것이 저는 지금의 국면에서 옳다. 그것이 이재명 대표든 김경수 지사든 유승민 전 의원이든 이준석 의원이든 간에 내란 종식이 항상 급선무고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거보다 나는 이재명부터 패고 보겠다, 이런 방식으로 너무 조급하게 뛰어들었다. 이것이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의 오히려 공개 활동을 응원하지 못했던 중도, 수도권, 청년, 중수청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 보죠. 그래서 그때 뭐 제 시방쇼에서도 그랬고 제 방송에서도 그랬고 여러모로 아쉽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너무 조급하게 달려들었고, 아까 누가 어떤 분이 써주셨는데 KBS 토론에서 박주민 의원 같이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한테 깝치지 마라라고 얘기했던 거는 사실 그분이 지향하는 정치와는 좀 결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그만 좀 깝치시라, 이제 이런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표현이 주는 어떤 거부감, 이런 게 원래 유승민 의원이라는 사람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도
반 이재명 전선에 서 있는 유권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재명이 어쨌든 이번 내란 진압에 공을 세웠다라는 부분을 평가를 해주면서 동시에 이제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비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말이 꼬이잖아요. 꼬일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앞에서는 칭찬해주고 결국에는 또 이재명을 비판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을 찾아가야 되니까 그게 보수 정치인들로서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저는 이 내란 진압에는 좌우도 없고 중립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기 주장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공직선거법 2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부분 보수주자들의 프레임은 이재명은 범죄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것이 그들의 어떤 캠페인 그리고 전략의 알파이자 오메가였습니다. 근데 이젠 끝났잖아요. 안티 이재명 말고 안티 민주당 말고 또 다른 나의 것 이것으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어쨌든 민주당이 아무리 싫어도 민주당을 찬성하지 못해도 민주당과 결이 같은 주장을 해줘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내란 진압입니다. 내란 진압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만 패는 전략 그거를 지난 몇 달간 해왔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대부분의 인터뷰가 다 이재명 비토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 주자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단계에서 그거를 끌어내리기 위한 후발주자들의 전략인 것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중요한 건 우원식 의장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시민들이 진짜 훌륭한 시민들께서 비상계엄 해제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윽고 나와야 되는 반응은 뭐였을까? 저는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사실은 평가를 해줘야 될 대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국회 토론회에서도 그랬고 다른 방송에서도 그랬고 열심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게 친위 구데타를 막은 전 세계에 유례 없는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평가가 절하됐죠. 마치 당연히 해야 되는 일처럼 절하된 게 사실이라. 그래서 중요한 건 첫 번째 이유는 국민의힘 경선에 나가는 것에 대한 정치적 실익을 따져봤을 때 너무 실이 많은 거예요. 저는 유승민 의원이 올바른 선택을 전 개인적으로 했다고는 봅니다. 근데 그 배경은 뭘까? 정말 냉정하게 바라보면 첫 번째는 될 가능성이 없다. 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그 룰에 대한 핑계를 많이 되지 않은 걸로 보여요. 페이스북을 보니까 룰이라기보다 경선 룰을 언급했다기보다는 보수 영토를 중원으로 넓히기는커녕 점점 쪼그라드는 행태가 할 말을 잃게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갈게요. 저는 두 번째를 더 높이 보는데 자 일단은 지금 알려드립니다를 통해서 국민의힘 경선 불출마입니다 라고 이렇게 콕 집은 것은 이번 대선에 나갈 가능성은 일단 열어두겠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5월 3일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5월 3일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3일까지는 지켜보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실제 본인의 사법 리스크도 있는 상황이고 5월 3일 전까지 아마 후보 등록이 가능한 기간일 거예요. 무소속이라고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경선 불출마라고 콕 집은 것은 대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끼리 알아서 상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원래 대선이 끝나고 나면 보수의 재건이든 창건이든 제3정당 국민의힘의 그 분당이든 뭐든 일어날 거라고 사실 봤는데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보수의 판이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에 대한 힌트가 오늘 또 나왔다. 그게 유승민의 국민의힘 경선 불출마다.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힘에 남아있는다. 두 번째는 실제 이번 대선을 무소속으로 나간다. 이런 건데 대선 불출마가 아니라면
꼭 이런 거를 콕 집었다면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와서 차기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번에 안 나오잖아요? 국민의힘에 그냥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하나만한 얘기가 된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 국민의힘이란 정당 자체는 저는 이미 끝났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뭐 저보다 더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운명을 다했다고 봅니다. 운명을 다했어요. 그 운명이 다한 정당에 남아서 국민의힘을 새롭게 재편하겠다? 이 발상 자체가 국민을 우선시하는 정치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국민을 더 우선시한다면 일단 판을 깨고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 정당은 이미 운명을 다했어요. 뭐 물론 실제 나중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끝까지 남아서 내가 깃발 한번 꽂아보겠다라고 하면 뭐 나오지 못하겠죠. 탈당하지 않겠죠. 근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이미 무너졌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민의힘은 운명을 다했습니다. 이번 윤석열 내란 이후에 윤석열 내란을 비호하고 두둔하고 감싸고 6탄 방어를 하면서 이번 대선을 치를 거잖아요. 끝났어요. 끝났어. 저는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다수의 의원들이 윤석열의 입김에 여전히 휘둘리고 있고 여전히 이 내란범의 그 장외 정치에 휘둘릴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음 당권을 보고 그리고 다음 지방선거를 보더라도 영남 자민련이라도 내가 먹겠다라고 한다면 이분은 여기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유승민 의원은 제가 아무리 보더라도 영남보다는 결국 수도권이거든요. 유승민 전 의원을 좋아하는 젊은 지지자들이 좀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꽤 있어요. 꽤 있습니다. 근데 너무 뭐랄까 선택을 우유부단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지지층이 다 달아나는 거라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이 이번에 무소속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을 그냥 탈당해버리거나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되는 방향이 자신의 정치를 좀 더 국민들의 상식적인 수준에 맞게 그 눈높이에 맞게 걸어가는 길이라고 보고 다만 여기에 그냥 또 무릎 꿇고 국민의힘에 남아있고 국민의힘에서 뭘 해보겠다라고 기대를 하신다면 이번 경선을 출마하는 게 맞지 불출마를 하는 것은 무소속이 되거나 아니면 차기 정계 개편을 앞두고 자신의 입장을 일부 간접적으로 밝힌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유승민은 왜 이런 결정을 했는가?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온다라는 가정을 하거나 꼭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과 같이 안 간다면 마지막은 이제 이재명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유승민이 만약에 이런 선택을 했을 때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라는 이제 가정하에 유승민 전 의원이 버리지 못하시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친검찰은 아닌데 검찰이 기소하면 범죄자라는 인식.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검찰이 수사하면 범죄자고 검찰이 기소하면 범죄자가 된다라는 점. 조국, 이재명 다 같은 프레임이었죠. 조국은 실제로 실형을 받고 확정 판결 받았으니까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뿌리가 검찰의 정치적 기소나 정치적 수사에 따른 결과물이었다라고 한다면 정치적 기소라는 것이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대부분 다 이재명을 비토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그걸 바꾸지 않을 거잖아요. 바꾸지 않고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반 이재명 전선의 선봉장이 되고 개혁 보수의 깃발 꽂아서 국민의힘이 망하면 나머지 보수의 판을 정리하는 대선 주자가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겠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정지영님. 뭘 그렇게 후하게 평가합니까? 지 세력 못 만드는 것도 지 능력인 거지. 결국 그것밖에 안 되는 인간 외골수의 뼛속 깊이 박힌 엘리트 의식
등 지가 지 스스로 사람 못 만드는 이유도 있는 거죠. 뭐 이 차원에서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세력의 확장을 결국 정치인이 못했다라는 거는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한 10년 전에 제가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듣는데, 그러니까 지지난 총선이죠. 네, 이번 총선 말고 김어준 씨도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좀 더 빠른 결정을 통해서 자신이 당을 새로 재편해서 영남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대구 경북에서 용서를 받고 뭐 이런 거, 이제 저는 뭐 배신자 프레임도 너무 오래 가니까 얼마나 이 영남 민심에 크게 작용했는지도 얼추 알겠지만, 그거 신경 써가지고 계속 영남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저는 수도권을 보고 차라리 그냥 재창당의 수준에 버금가는 자신만의 길을 갔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을 거라고 보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누구냐, 이른바 정의당의 포션을 많이 깎아먹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혹은 20대 청년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대목에 많이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릇이 작다, 철저하게 기회주의자다, 추진력이 없다, 우유부단하다, 경제 전문가로 포장된 게 제일 웃긴다, 안철수처럼 망가지려고 한다. 그러니까 안철수와의 차이가 크죠. 안철수는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사람이고, 유승민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유승민 전 의원이 이번 대선에서 굉장한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못 받고 가자면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네. 정계 개편의 신호탄에 설 가능성이 조금 있어졌고, 차후에 이제 이른바 민주진보 정권이 들어선다라고 하면 누가 이제 보수를 재편하고 재건하고 창건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다시 이 보수를 세우느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 중심에 누가 설 거냐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게 구구 정당화 되어버린 국민의힘을 잠식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뭐라고 해야 돼? 아예 지금의 야만적인 보수가 아니라 그냥 국민 상식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좀 보수적인 사람이고 나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못하겠는데, 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야만적인 국민의힘을 지지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두고 정치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유승민 전 의원에게 기회가 없겠냐. 그러니까 또 나아가서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하고는 조금 또 결이 달라요. 중량감이라는 표현을 해보면 저는 이준석 의원에게 중량감은 찾기가 아직 어렵거든요. 누가 더 가볍냐를 따지면, 중량감이란 표현보다 누가 더 가볍냐를 따지면 유승민 전 의원이 차라리 좀 낫지 않냐, 이렇게 보시는 유승민 지지자분들이 많죠. 심지어 유승민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준석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시 따로 또같이 이렇게 뭉치게 되면 국민의힘이 판이 정리되고 완전 영남 자민련으로 된다 하면 나중에 정계 개편이 돼서 민주당이 여당이 됐을 때 그 여당의 정치를 견제하는 가장 큰 세력으로 형성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 생각이 오늘 직감적으로 좀 들어서, 그냥 지금 뭐 그래봐야 지지율 2%도 안 나오는데 뭐 되겠어? 라고 하시지만, 제가 생각했던 정치는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뭐냐면 기다리면 꼭 기회는 오는 것 같아요. 유승민 전 의원이 이렇게 민주당 정부를 발목 잡을 줄 몰랐다. 아니, 김현정님,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언제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그렇구나,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일까 라고 봤을 때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에게는 절대 표를 못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후에 우리가 2025년 6월 3일 이후의 상황을 두고 봤을 때 유승민 전 의원의 역할이 없겠느냐? 저는 역할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형, 유승민 좋아할 수도 있지, 자신감을 가져.
아니요, 아니요. 저는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유승민 전 의원님의 행보에 그동안 지지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뭐랄까 12월 3일에 저는 12월 3일을 기준으로 따지거든요. 12월 3일 그 이후에 봤던 수많은 정치인들의 양비론 그리고 끝없는 어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악마화 그리고 거기에서 얻고 싶어하는 자신의 정치적 사익 우리 국민을 위해 좋지도 않고 내란이 진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우리 정치를 위해 좋지도 않고 우리 국민을 위해 좋지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일찌감치 반 이재명 깃발 들고 나온 정치인들을 그때 제가 비판을 많이 했던 거예요. 이준석 의원도 마찬가지였고 유승민 전 의원도 마찬가지였고 사실 그때 공개적인 활동을 두 분 다 늘려가셨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국민의힘에서 뭐 노골적으로 윤석열 지키기 이런 걸 했었고 김문수를 후보로 옹립하고 오세훈도 움찔움찔 거렸고 홍준표도 움찔움찔 거렸고 다 그랬던 거죠. 뭐 얘기를 계속 했지만 그러면 이제 이분은 누구와 만날까? 그런 생각입니다. 누구와 만날까? 유승민 전 의원은 누구와 만날 수 있을까? 저는 뭐 뻔하죠.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하고는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근데 일각의 설에 따르자면은 저는 유승민 의원하고요. 이준석 전 의원이 예전만큼 그렇게 가깝지도 않고 이준석 의원이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지 유승민 전 의원하고 지금 목적이 같잖아요. 권력이 하늘 아래 두 개겠습니까? 결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건데 두 사람이 당을 합친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의 목표로 만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둘은 가까워질 수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개혁신당과 유승민과 합해지는 그림 뭐 그것도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될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나 그 가능성은 뭐 좀 낮다고 보고 뭐 김상욱 의원 같은 분하고는 합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국민의힘을 튀어나올 사람들은 국민의힘의 현 주류가 친윤이나 이런 그룹이라면 비윤, 반윤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서 더 남아 있어 봐야 뭐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희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오히려 국민 감정과 정서에 반하는 정치만 국민의힘이 할 텐데 앞으로의 정계 개편의 핵이 될지도 모르겠다 정도입니다. 예. 현재 보수는 김상욱 군. 근데 김상욱 의원도 사실은 검찰에 대한 인식은 유승민 전 의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못하는 것. 검찰에 대한 판단을 달리해야 된다. 공수처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로 검찰이 썩었다. 검찰은 이제 운명을 다했다라고 받아들여야지 이것을 윤석열 석방에 대해서 박수 쳤던 정치인들은 누구야? 박수 친다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애초에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직위원 판사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즉시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그 선택도 존중합니다. 이런 만약에 보수 인사들이 있다고 하면 그건 보수가 아니죠. 그리고 공수처는 망해라 라고 부르짖으면 그것도 보수라고 할 수 없죠. 이제 그런 데에서 포기를 좀 해야 돼요. 그래야 좀 더 국민들의 어떤 민심에 가까이 올 수 있죠. 근데 그게 없다라는 거죠. 또 많이들 오해하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첫 번째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빨리 정리할게요. 첫 번째 유승민 전 의원이 어디를 가느냐?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느냐? 자, 두 번째 유승민 전 의원이 대선 이후에 이루어질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되느냐? 세 번째 이제 민주당이나 이런 친명계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이 만약에 된다고 쳤을 때 보수의 그 재편 그리고 창건 이런 거를 이제 누가 하느냐를 놓고 싸워야 될 텐데 내란을 선전했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이제 실효를 다 했다. 그러면 누가 이제 이거를 다시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 욕망이 오늘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았겠느냐 요거입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유승민 전 의원의 이번 경선 불출마,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이게 왜 나왔겠느냐라는 걸 열심히 해설했습니다.